2022년 기준 1인당 라면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당장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만 봐도 그 정도는 아주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은 73개입니다. 즉, 4일에 한 번은 라면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한편에서는 주구장창 라면이 인체에 해롭다고 이야기하지만 라면 소비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계속해서 참신한 컨셉의 신박한 라면들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면 제조업체들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억울한 측면들이 있는데요. 라면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면이 인체에 해롭다는 이미지는 긴 유통기한과 인스턴트라는 조리 방식에서 생겨난 오해일 뿐입니다. 의외로 라면에는 방부제가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62대 8대 30 수준으로 오히려 한 끼 식사로서 거의 이상적인 영양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조금 높은 것이 아쉽지만 인내심을 발휘해서 국물을 반만 먹는다면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한 음식인 라면의 최초 조상은 누구일까요? 라면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 중에서 가장 유력한 가설은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가설로 빌드업 해보면 과거 중일전쟁 당시 중국군이 전투식량으로 먹기 위해서 밀가루를 반죽해 면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다닌 것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이것을 남면이라고 불렀으며 용어조차 이러한 가설이 매우 신빙성 있어 보이도록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디까지나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뿐 실제로 지금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중국군이 밀가루면을 전투식량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일본은 이것을 종전 후에 상품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 남면의 일본식 표기인 라멘이라는 이름으로 식당이나 포장마차에서 판매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스타일로 인스턴트화 시킨 사람은 1958년 일본의 유명 식품회사인 니신 식품의 창업자인 안도 모모오쿠로입니다. 라면을 인스턴트화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삶아낸 밀가루면의 수분을 날려 유통기간을 늘리는 것이었는데요. 몇 년을 이 문제로 장벽에 부딪혀 있던 안도는 어느 날 술집에서 덴뿌라를 기름에 튀기자 덴뿌라 튀김옷이 바삭해지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 라면을 튀겨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치킨 라면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치킨 라면은 봉지 라면이긴 하지만 냄비에 끓여 먹는 방식이 아닌 면을 그릇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 3분간 익혀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면발이 상당히 얇아 끓일 필요까지 없었던 것이며 면 자체에 육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스프가 동봉되어 있지 않은 매우 단촐한 형태였습니다. 치킨 라멘이라는 이름에서 왠지 닭게장 맛이 날 것으로 상상되지만 치킨 라멘의 맛은 일본에 이미 존재했던 면 요리인 소유라멘, 즉 간장 맛이 매우 강하게 나는 라멘입니다. 국물에 닭육수가 포함되긴 했지만 워낙에 간장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간장 맛이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치킨 라멘은 그 후 일본에서 대히트를 하면서 니신 식품을 대기업 반열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치킨 라멘의 흥행을 지켜보던 경쟁업체들이 유사제품들을 쏟아냄으로써 가격이 하락하게 됐으며 심지어 니신 식품의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흥행에 실패하면서 니신 식품은 경영난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안도는 치킨 라멘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야심찼던 계획과는 다르게 치킨 라멘은 미국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일단 미국에는 인스턴트를 대신할 패스트푸드가 있었으며 그릇보다 접시를 더 많이 쓰던 미국 문화에서 반드시 그릇이 필요했던 조리 방식은 별로 효능감이 있는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도는 계속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결국 해답을 얻게 됩니다. 어느 날 우연히 미국인 바이어가 치킨 라멘을 쪼개 종이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안도는 그 즉시 니신 식품의 개발진에게 용기에 담겨있는 치킨 라멘의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지금이야 컵라면이 봉지라면만큼 흔하면서도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존재이지만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은 항상 예측하지 못한 많은 난관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용기는 인체에 해가 없는 재질이어야 하며 적당한 크기와 두께이면서 불편한 냄새 또한 없어야 했습니다. 결국 니신 식품은 미국의 기술을 들여오면서 컵라면의 용기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면의 형태 또한 용기에 맞게 다시 개발해야 했으며 건더기를 첨가하기 위해 재료들을 인스턴트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니신 식품은 결국 1971년 세계 최초의 컵라면인 컵누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탄생한 컵누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쉽게도 안도의 예상과는 달리 시장의 반응은 미국뿐만 아니라 자국인 일본에서조차 매우 시큰둥했습니다. 사실 여러가지 이유 중에 가격도 한몫했는데요. 당시 컵누들의 가격은 100엔이었습니다.
70년대 초반 일본의 담배 한 값의 가격이 50엔이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가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관뚜껑 닫기 일보 직전에 니신식품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대참사를 일으킨 컵누들의 드라마틱한 반전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972년 총기로 무장한 일본의 적군파 5명이 아사마 산장에서 인지를 붙잡고 일본 경찰과 대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방송은 이 장면을 생중계로 연일 방송했으며 시청률은 90%에 육박하면서 사실상 일본 국민 모두가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적군파와 대치 중이던 경찰들이 컵누들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이 일본 전국에 여러 차례 방송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애매한 포지션과 높은 가격으로 판매 부진을 겪으면서 외면받던 컵누들이 단번에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주로 현장과 야간 근무자들로부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컵누들은 치킨라멘만큼 엄청난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죽어가던 니신식품을 다시 식품업계의 정상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고마움 때문인지 몰라도 컵누들은 최초의 맛과 포장을 유지한 채로 아직도 일본 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일본에서는 컵라면의 판매량이 전체 라면 판매량의 60%로 봉지라면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봉지라면의 판매량이 75%입니다. 그 와중에도 컵라면보다는 그래도 봉지라면이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라는 무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이 세계 최초의 컵라면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컵누들의 맛이 궁금하시다면 구매 대행으로 구매해서 쉽게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인스턴트 라면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과거 식품회사인 삼양공업 주식회사의 사장인 전중윤이 일본 연수 중에 먹었던 인스턴트 라면의 깊은 인상을 받아 한국에서도 인스턴트 라면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일본 묘조식품으로부터 라면 제조 기계와 기술을 도입해 1963년 9월 우리나라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삼양라면을 출시했습니다. 당시 전중윤 사장이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생각해 10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밥문화에 익숙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면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판매량은 놀라울 정도로 저조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거금을 들여 라면 제조 기계를 수입해온 삼양은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갔지만 삼양은 포기하지 않고 라면 홍보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1965년 박정희 정부는 우리나라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쌀과 밀가루를 함께 먹는 혼분식을 장려했으며 이때 분식을 대표하는 식품으로 삼양라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삼양라면은 이후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쌀 부족을 해결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삼양라면은 일본에서 기계와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일본의 치킨라면과 마찬가지로 닭고기 육수로 맛을 낸 라면이었습니다. 지금도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삼양라면의 조상이 바로 이 삼양라면입니다. 물론 간장 베이스의 닭고기 육수에서 얼큰한 쇠고기 맛으로 바뀌었지만 이름만큼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혼분식 장려로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는 삼양라면을 지켜보던 롯데공업 주식회사는 도가니탕 맛이 나는 롯데라면을 개발했습니다. 그 후 1975년 롯데라면을 농심라면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물 맛을 도가니에서 쇠고기로 바꾸었으며 농심라면이 히트하자 아예 회사명도 농심으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라면 산업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 라면은 일본의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시작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 라면은 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라면 산업 1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라면은 20억 무슬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할랄 음식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00개국 이상의 라면을 수출하고 있으며 라면 수출 글로벌 1위의 목표도 세울 만큼 계속해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컵라면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나라 팔도에서 생산한 도시락 라면을 의미합니다. 그냥 컵라면은 팔도의 도시락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도시락의 러시아 발음 다시락은 러시아 컵라면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여러 여행 전문 매체에서 세계 최고의 라면을 선정했는데요. 결과는 우리나라의 신라면 블랙이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라면은 무엇인가요?